추적을 받고 달아나던 무장간첩 가운데 11명이 오늘 오후에 강릉시 청악산 계곡에서 자폭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간첩이 잡혔다 뭐 이런 뉴스 굉장히 많이 본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남한에 많이 좀 침투가 돼 있었나요? 최근에 간첩이라고 잡힌 경우가 아마 황장엽 암살단으로 내려보낸, 그러니까 테러 목적으로는 사람 내려보내요. 테러 목적으로 내려보냈는데 97년도에 침투했던 부부 간첩 사건 때도 이번에 붙잡힌 최정남, 강현정은 국내에서 체포된 최초의 부부 간첩입니다. 북한에 남혁이라는 5살 난 아들을 두고 있는 이들은 북한이 최근 양성하고 있는 이른바 새세대 엘리트 공작원입니다. 내려보내서 그때 또 자기들이 흡수했다고 판단한 사람, 그 대표적으로 서울 지하철 공사에 한 30년 일했던 사람 한 명 포섭한 거 있어요. 대박. 이 사람을 접촉해가지고 유사시에 지하철을 끊어버릴 방안, 철도를 마비시킬 방안 해가지고 설계도. 그래서 그 포섭된 사람이 유사시에 철도를 마비시키려면 어느 변전소를 폭파하면 모든 게 마비된다 이런 거 알려주는 거예요, 정보를. 그래서 접촉을 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하다가 결국은 누가 신고해가지고 잡혔어요. 잡혔는데, 잡혀갔는데 이 사람들이 그 여자 강현정은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면 접선하러 갈 때 항상 우리는 접선하다가 이 사람이 배신했을 가능성을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간첩들은 도약 앰플을 만나기 전에 삼키고 들어갔어요. 잡혀갔잖아요. 잡혀갔는데 국정원에 가서 조사를 해요. 조사를 했는데 말을 안 하다가 여성이 나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 해가지고 화장실 가서 혹시 뭐 자살할까 봐 딱 앞에 지켰겠죠. 그런데 거기서 며칠 지나니까 대변으로 통해서 앰플이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먹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부터 우리가 간첩이다 해서 잡았으면 우리가 그 엑스레이 찍는 의사를 또 특별 채용해가지고 그다음부터 뱃속까지 다 들여다봅니다. 몸속에 뭐 앰플을 숨긴 거 있는지. 그리고 남성은 죽질 않아가지고 국군 정보사에 있다가 얼마 전까지 근무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와, 살벌하다. 간첩들은 다양한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크게 2가지 용도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에서는 간첩이라지 않고 대남 공작원이라고 합니다. 그 대남 공작원은 첫 번째는 공작원이 있고 두 번째는 전투원이 있습니다. 공작원이라고 하면 말하자면 한국에 침투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지하당을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공작원입니다. 근데 공작원들이 자기 힘으로 침투가 하기 어렵거든요. 이럴 때는 공작원 한 명을 위해서 경호부대처럼 한 10명의 이 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투를 할 때 보호해주고 귀환할 때 데려가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공작원 한 명이면 전투원 10명 이상이 엄호를 해가지고 데려왔다가 만약에 발각됐다 그러면 전투원들이 막아서야 되겠죠. 그래서 총 쏘고 하면서 전투하는 사이에 공작원이 빠지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지금까지 운영돼 왔던 거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훈련받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공작원이라고 하면 첫 번째 한국에 와가지고 들키지 말아야 되겠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현지화 교육, 쉽게 말하면 한국말도 배우고 그리고 뭐 식당 들어가서 주문할 때 카드는 어떻게 쓰고 뭐 이런 것까지 아주 자세히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 그런 훈련들을 받는데 사실 뭐 말을 이렇게 하면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별거 없습니다. 뭐 10년 북한에서 현지화 교육이라고 받아봤자 한국에 정착한 1년짜리 탈북자들보다 더 현지화가 안 돼 있어요. 별거 없습니다. 그 메밀국수 먹을 때 물을 이렇게 부었는데 우리가 메밀국수 담궈 먹잖아요. 물을 주니까 또 메밀국수 위에다 탁 놨는데 그 다 쏟아져가지고 바지 다 젖고. 그래서 그런 어수룩한 그런 사례가 많아가지고 그런 사례를 기초해서 그 간첩 리철진이라고 그 그런 간첩을 만들어냈던 건데, 그리고 전투원이라고 하면 전투원들은 이 말하자면 이름 그대로 전투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그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을 잘 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뭐 격술도 잘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전투원들 같은 경우는 무거운 배낭을 메고 뭐 하룻밤에 30-40km씩 막 달리는 훈련을 하고 뭐 단도 던지는 것도 배워주고 지도 읽는 법도 배워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해요. 포스터도 있었잖아요. 간첩 신고는 113. 다락방에서 혼자 라디오를 몰래 듣거나 이런 이제 신고하라 그랬는데 아무튼 특수요원들인데 그 북한에서 이렇게 특수요원 간첩을 키워내는 그 목적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성화 기자가 잘 말씀했는데 김정일 정치대학에서 이제 그걸 간첩을 키웁니다. 그래서 이제 전투원과 공작원을 키우는데 이 공작원들을 키우는 목적은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기 위해서 이제 키우는 거죠. 전투 훈련을 받고 공작원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할머니가 이제 공작원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우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이제 공작원 부류가 있어요. 진짜 그런 할머니도 있을 수 있어요? 있었죠. 그래서 1990년대 한국을 들었다 놨던 그 이선실 간첩 사건 같은 경우도 할머니 간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몸값이 달라요. 공작원 한 명의 몸값이 아마 전투원 10명보다 더 귀하다고 북한에서는 판단하는 거죠. 왜요? 공작원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려가지고 우리 속에 이렇게 숨겨져가지고 활동하는 게 훨씬 더 어렵다는 거죠. 전투원은 뭐 몇십 명씩 산에 올려 뛰게 내리고 하면서 육체적 능력을 키울 수 있지만은 현지화된 간첩은 그만큼 양성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강신환 대표님, 그러면 그 간첩을 관리하는 곳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연락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총사 본부에서 그 공작의 목적에 맞게 각 지역에 이제 뭔가 거점을 만들어 놨는데 이 거점이 바로 연락소라고 이제 부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주로 해안가에 많은 것 같습니다. 남포 연락소, 뭐 청진, 뭐 함흥 해가지고 해안가 쪽에 많은데 이거는 침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죠. 제 친구 중에 대남 연락소에 있었던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대남 연락소 영웅도 있고 여러 명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말이 들었는데 아무리 공작원이고 전투원이고 훈련 받았다고 해도 그들도 인간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오면 완전히 덜덜덜덜 떨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막 진짜 사시나무 떨듯이 합니다. 한국 들어오게 되면 오늘 내가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북한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들이 그냥 쫙 내려가면서 거의 말하자면 지옥의 입구까지 갔다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기 전이라든지 또 갔다 온 뒤라든지 했을 때 한 번씩 또 사기 올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피하는 거지. 그럴 때 여기 데려와가지고 연애 베풀어주고 야 잘하자, 잘했어 뭐 이러면서 하는 데가 아닌가 싶습니다. 베일에 쌓여있던 곳 대남 연락소의 마지막 비밀을 한수혜 씨가 직접 공개해 주시죠. 뭐야? 자폭 정신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머머 세상에. 아니 수혜 씨 왜 이래 오늘 이렇게 무섭게? 이게 정말 걸려 있다고? 예, 이게 어디에 걸려 있는 거냐면 이제 저희 연락소에는 없고 이제 저희 전투원들 키우는 그런 학교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학교에 이제 걸려 있던 어머머 세상에. 김정일이 직접 했던 말을 이렇게 제가 해봤습니다. 액자에 걸려 있어요. 죽으라는 얘기라고? 자폭 정신 한마디로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고 밑에 막 뭐라고 이렇게 말을 써놨는데 저는 그게 너무 이제 팩트 폭격이어서 저런 말도 했다고 막 이렇게 너무 기억에 남았었어요. 와, 충격이다. 아니 왜냐면 저걸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놨잖아. 그냥 자폭 정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 그러니까요. 너무 친절한 언어로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게 무섭다. 설명이 아니고 북한에서는 김정은 말씀이라고 그러죠. 아, 네. 이건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정일이 와서 자폭 정신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면 그걸 그대로 써야지 그걸 뭐 따로 각색할 수가 없어요. 와, 미쳤다. 수혜 씨, 그러면 대남 연락소에서 네. 일할 때 네. 진짜로 한국에 다녔던 사람 본 적 있어요? 이게 딱 나 한국에 갔다 왔어 이렇게 말을 안 하시는데 느낌을 보면 한국에 다녀오신 분이에요. 근데 여자분이세요. 되게 이쁘게 생기셨는데 기가 장난이 아닌 게 저희 소장도 꼼짝을 못했었어요. 저희 소장님이 한 번은 치아를 어떻게 하셔가지고 이제 왔는데 앞니빨이 하나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근데 발음이 샌다고 계속 늘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 지도원을 너무 얄미운데 때리지는 못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시더라고요. 소장님이? 어떡해.
그러면 그 대남 공작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면 뭐 영웅 칭호도 예, 받겠지만 한 번 나갔다 오면 그러면 그 대우도 좀 달라지나요? 대우는 대남 공작으로 나갔다 오면 일단 10일가 대상이라는 이제 타이틀이 붙어가지고 이 사람은 평생 먹을 거 입을 거 다 책임져줘요. 자식은 무조건 이제 만경대 혁명학원에서 맞아. 이제 가서 키워주고 대학도 다 붙여줘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여성분의 자제분이 거기 이제 만경대 혁명학원에 있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